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산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집트 국영아랍산업화기구는 지난 1일 카이와 지난달 30일 이집트에서 FA50 훈련기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에는 최신 기술 이전과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는 인근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투기 수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미국 상원이 중국산 반도체 수출 규제 초안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터내셔널 반도체 등 일부 중국 업체의 반도체 사용 금지 내용을 제외하고 규제 준수 기한도 5년 후로 미룬 건데요. 중국산 제품 활용을 막는 것이 오히려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안으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기사 속 내용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는 FA50의 이제 이집트 수출 관련 기사였는데요. 이집트와 이제 협약 내용이 이전과 이제 비슷하게 뭐 기술 이전도 하고 또 공동 사업 추진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나와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간 건가요? 네, 이게 저희 맨 처음 나왔던 기사랑 약간 좀 이제 하루 정도 뒤에 수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카이의 이집트 현지 에이전트, 좀 로비스트겠죠.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전화 통화 저희들이 했어요. 회사 전화 와가지고 했는데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면 그 FA50 훈련기가 수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수출됐다, 수출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이 현지 기업이 이제 일종의 국영 방산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100% 소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한국으로 따지면 카이랑 똑같아요. 예, 이 기업과 손잡고 FA50 만드는 기술도 이전해주고 현지 생산도 도와주고 그리고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근 국가들,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 FA50 혹은 다른 기종까지 같이 수출해 보자. 이거 협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집트가 FA50 훈련기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의 100% 국영기업이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까워졌다. 예, 한 걸음 다 가까워졌다. 일종의 청신호가 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출은 아니지만 이제 이집트의 확정은 아닌 거죠. 네, 생산 기지를 마련을 함으로써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지 파트너사를 이제 찾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좀 기사 속 의미를 다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집트와 조금 파트너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유럽의 군비 증강 그런 움직임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또 그와 맞물려 가지고 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도 꽤나 그 군사력 돈 많이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가가 이제 트르키예라고 하죠, 이제. 트르키가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도 있어요. 뭐 몇 주변 국가들이 거기도 좀 이렇게 약간 지역 분쟁 이슈가 있어가지고 강화하고 있는데 이집트가 대표적으로 이제 엄청 한국 기업과 같이 손잡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방산 산업도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집트의 현지 파트너를 구해서 그 중동 국가들이나 인근 아프리카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구했고 그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죠. 교두부 확보했다. 예,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그냥 뭐 작은 기업이 아니라 이집트 국영 방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규모도 있고 확실한 든든한 서포트 이집트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근 국가들에 조금 더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 업무 협약 내용에 그 삼국 그 수출 타진 그 공동 수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계속해서 이
FE50과 음. 관련해서 좀 수출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지켜볼 같네요. 부분이 네. 있어요. 지금 폴란드 가고 있고 지금 말레이시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중동 아프리카 쪽도 갈 수 있다. 조금 더 이제 음. 지역을 넓혀서 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이렇게 좀 중국산 반도체 사용 금지 법안을 완화하게 됐다. 이렇게 기사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완화하는 배경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이제 이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공기관이나 이제 그 연방정부, 정부나 그다음에 그 밑에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국 반도체 사지 말라가 핵심인 겁니다. 국방수권법. 근데 이 법안은 어떤 거에 연장하냐면 장비 쓰지 말라, 중국산 통신 장비 쓰지 말라는 법안이 있거든요. 그게 NDA 899조인가 그런데 이걸 개정안이에요, 이거에. 네, 개정안이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 통신 장비 중국산 거 쓰지 말는 것처럼 지금 중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모든 제품들은 그 미국 정부 연방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살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러한 금지 법안을 이제는 좀 풀어준다. 그렇죠. 네, 풀어준다는 건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일단 쉽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완제품을 갖고 와서 중국산 제품 완제품을 갖고 와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도체는 어떤 제품 만들기 위한 구성 소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뜯어봐야 돼요. 여기 쓰는지 안 썼는지. 그럼 기업들이 가령 토스트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거 뜯어봐서 이게 중국 건지 한두 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일일이 따져보는 비용들, 그 수고들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힘들다.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대표 모임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총대를 대신 맸죠. 네. 로비를 한 거죠. 이거 너무 힘들다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좀 완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 성명을 발표했고요. 로비도 했겠죠. 특히나 이제 여기 지금 제자재생 기업들을 보면 SMIC나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SMIC 경우는 이제 중국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주문 받아가지고 반도체 만들어주고 다시 주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와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그 상표에 자기네 거 안 붙여요. 주문한 사람 거 붙이잖아요. 우리도 나이키 옷 주문 다 하는데 만드는 나이키 공장이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에 자기네 상표 붙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이거 알 수도 없다 실적으로. 그런 배경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미국 기업들이 힘들다라는 게 이거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좀 불필요한 수고와 비용을 그렇죠. 줄이고자 이렇게 좀 완화를 한다. 이렇게 배경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좀 완화가 되는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정안에서 아까 말한 반도체 부분을 일단 뺐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 유예기간이라고 하죠. 유예기간을 이런 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데 요건 봐줄게 하는 게 원래 2년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하고요. 또 이제 그 범위도 극히 국방에 관련된 예민한 보안 상황에 관련된 업무 아니면 그런 일이나 그런 카테고리나 시스템이 아니면 허용해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좀 굉장히 중요한 보안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 조금 일상적으로 쓰이는 반도체들은 사용을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런 완화 움직임은 사실 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10월 달에 미 상무부가 발표한 그 미검증 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 제품들 어디에 마지막으로 누가 사가는지 이거를 밝혀야 된다. 이게 이제 이거가 이제 근데 여기에 그 미검증 명단 그 대상에 중국 기업 31곳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소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블랙리스트 올려가지고 못 팔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냥 응시적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갔어요. 그냥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왔다고 한 거 보면 약간의 그 미국이 중국의 압박을 끝을 보는 건 아니지 않냐. 약간 완화 움직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펴내기에는 그렇죠. 조금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반도체 산업 업황이 사실은 좋지가 않거든요. 삼성전자도 다시 6만 전자 아래로 떨어졌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사에서는 이 삼성과 SK의 호재가 될 거다 또 이러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방송 들어보기 전에 뭐 삼성 파운드리 쪽 관계자분들 전화 통화도 했었고 또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쪽 관계자분들도 만났는데 공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일단 하이닉스는 4분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분기 실적도 안 좋아,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아, 어닝쇼크 맞아가지고 다들 놀라셨는데 투자자분들이 4분기에는 적자 전환도 된다.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일단 공이 두 회사 모두 내년 상반기에는 안 좋다. 예,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수요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도 줄 것 같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힘들다. 다만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중국과 미국의 이런 제재 완화 움직임이 과연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좀 양가의 감정이 있어요. 가령 보면 중국을 막 때리고 규제하면 좋아요. 반사이익을 얻을 수 그쵸, 있죠. 한국 네. 기업들이. 근데 이게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또 뭐냐면 중국이랑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우시에 디램 공장이 있고 시안이죠. 시안에 엔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수저우에 반도체 후공장도 있어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더 심하죠. 그 우시에 디램 공장도 있고 충칭에 후공장, 그다음에 다롄에 랜드 공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인텔의 중국 공장을 다 인수했지 않습니까?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를 별도 만들었는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중국 업체, 그러니까 중국 공장으로 지금 가장 미국의 제재가 심한 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고급 장비를.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덜란드 ASML. 이거 없으면 이거 만드는 장비 없으면 반도체 공정이 그쵸. 못 만들어요. 근데 여기 절반 가까이가 미국산 부품이 쓰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한테 압박을 했죠. 이거 너네 자꾸 중국에 팔면 우리 미국산 부품 못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처음에 네덜란드 정부도 좀 버티다가 동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네. 또 일본 반도체 장비들한테도 미국이 수출하지 마라. 중국에다가.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하면 잘 하니까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미에서는 좀 괴로운 면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쵸. 거기 수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뭐 저희 하이닉스는 거의 40% 정도가 중국 매출로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완화 움직임은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중 두 양강이 극한 대립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혹여나 이제 또 바이든도 뭐 바이든도 이제 중간 선거에 승리했고 그다음에 뭐 시진핑도 4년임을 성공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국 정체가 안정화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양국이 대화에 나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느 정도 제재 움직임도 뭐 이게 막 이 기조가 완전히 뭐 없던 걸로 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 유예 정도, 우리 지금 1년 정도 유예를 받았거든요. 그 중국 공장들이 1년 정도 유예를 받았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좀 그런 거에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치적 이익을 각자 좀 실현을 하면서 이제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삼성과 SK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중국 공장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그렇죠. 네.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완화 기조로 인해서 또 호재로 좀 작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딱히 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벤더사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괴롭은 같이 괴롭고요. 네. 이게 뭐 같은 이제 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협력사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직 계열화된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움직이는 거, 같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업체들 다 있는지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업체들 많이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쁘면 기쁜 만큼, 그다음에 슬프면 슬픈 만큼 이 벤더들도 협력사들도 같이 웃고 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연관된 네. 기업들을 잘 살펴보고 네. 또 여기에 호재가 작용을 할지 네. 살펴봐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사 속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고요. FA50 이집트 수출 관련한 내용부터 이제 이어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와 또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덕으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